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9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양력으로 2020년 3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1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김묘월 갑인 1이 되겠고요. 일진 갑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별 명식 일간은 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원령은 묘월이라고 하는 원령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냥 격국을 먼저 한번 살펴봐 볼까요? 격국.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면서 대립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목이 왕한 목왕 절에 해당이 되죠. 목왕절.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일간이 왕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을목도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일간이 왕한 그런 계절에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사주의 격국으로 이거를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그냥 걸록 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는 내일 을목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죠. 대체적으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억부용신법, 용신을 취하는 법이 용신법인데, 이것을 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한다고 누른다 자, 억압한다고 할 때, 억자라고 하는 것은 왕한 것이 있을 때는 뭐 관살로서 누른다라고 하는 것,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이 있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에 해당이 되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인격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왕합니다. 특히나 걸록도 아니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인이라고 하는 야인이 아니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는 이렇게도 써요. 이런 식으로 변양자에다가 칼날 인자를 쓰기도 하는데 같은 뜻인데, 이거는 양양자에 해당이 되죠. 양, 그 다음에 이건 변양자라고 쓰겠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산양을 뜻해요. 우리 흑염소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산양이라고 해서 산에서 사는 아주 그냥 험악한 승질 더러운 그런 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굶주린 늑대라든가 굶주린 사자라든가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해요. 중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사의 독이라고 하는 것도 중화시킨다라고 하면 크게 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자라든가 호랑이 같은 경우도 그냥 야생에 있을 때는 무서운 존재에 해당이 되지만, 그걸 잘 길들였을 때는 사자와 호랑이도 어떻게 됩니까? 잘 쓸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이 사주에 있을 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에 있을 때는 반드시 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인가살이라든가 아니면은 살인상 관인상정이라고 하죠. 관인상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설기순세라든가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주에 양인이 있을 때는 양인가살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요. 양인가살이 되지 않았을 때는 관인상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설기순세한 게 용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뜻합니다. 칠살이 있어서 양인하고 칠살하고 서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자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 살은 칠살, 요 관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어서, 이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가지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으로서 양인을 중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설기순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식신이라든가 상관으로서 굉장히 강하고 힘 있는 그런 양인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힘을 이렇게 빼준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자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간목은 묘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병화
무토라든가 무토 같은 경우에는 오를 보게 되면 오자를 보게 되면 이것이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병화무토는 같이 있네요 라고 보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오를 보게 되면 같이 양인으로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가 자를 보게 되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중에 있는 개수가 양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묘를 봤을 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묘중에 있는 을목이 양인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무토가 오를 봤을 때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울게요. 칸이 오질라네요. 자, 병화가 오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중에 있는 정화가 양인인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오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양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르죠. 경금은 유중에 있는 신금이 양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를 봐서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칠살이 필요한 것이고요. 간목이 을목을 봐서 양인 가살이 되려고 하면 이때는 경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정화를 갖다가 양인 가살해야 되기 때문에 임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가 오를 봐서 양인 때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기토가 양인이기 때문에 칠살은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유를 봐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금이 양인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병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양인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사주의 격은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묘중에 있는 뭐예요? 을목이 양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 자체가 투출되지는 않았지만은 묘중에 있는 을목이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양인 가살이 되는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을 보게 되면 양인 가살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경금 가지고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춘불용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식상인 화를 보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이때는 목화통명이라고 하죠. 용도 자판이 잘 왜 자꾸 이렇게 될까요? 통명, 그죠? 이런 통명, 참네. 통명, 그렇죠. 목화 통명이 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고요. 봄의 나무는 왜냐하면 다 자란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봄의 인월이라든가 묘월의 나무는 자라는 나무, 아무리 간목이라 하더라도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용도가 아니라 화를 봐가지고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하면, 봄에 예를 들어서 매화나무라든가 아니면 목련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목화통명이 되는 사주들은 사람들이 언변이 좋고 외관이 수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 불문하고 미남 미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일간이 왕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키가 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고요. 오늘 명식 일지에서 임목을 봤기 때문에 갑인일주가 되죠. 갑인일주. 이 갑인일주가 되면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뜻, 천간과 지지가 같다. 천간도 간목, 지지도 임목이라고 하면 천간도 목, 지지도 목 해서 천간과 지지가 같죠. 이런 사람 고집이 셀까요? 고집이 약할까요? 고집이 무지하게 셉니다.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렸을 때 이러한 아이를 두게 되면은 윽박지르거나 예를 들어서 혼내키거나, 특히나 이 자존심 엄청나게 센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아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데서 자존심 상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아이들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어렸을 때 이래라 저래라 막 혼내키고 집 나가고 가출하고 장난이 아니다. 이런 애들 한번 자기가 뭐 해야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여러 가지로 잔소리나 이런 거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도와주고, 크게 뭐 법을 어긴다거나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만 그냥 굵직하게 한마디씩 해주는 것이 좋지, 사소한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요. 특히나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매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이라고 하는 말 알죠? 에이 도 아니면 뭐 이런 생각 있죠. 자 되면 잘 되는데 안 되면 뭐야 엎어 그냥 막 이런 성격들이기 때문에 좀 웬만해가지고는 성질 안 건드리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애기 키우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집이 너무 세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부모들하고는,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맞벌이 부부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를 이렇게 통제하거나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고, 또 이런 애들이 유치원 같은 데 가면 또 대장 노릇도 해야 되는 그런 또 성질을 갖고 있어요. 꼬봉하는 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일반론적으로는 원래 일간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 금으로서 왕한 일간을 절제시켜주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해서 금을 쓰기보다는 일단은 생지는 모르지만 3주까지만 놓고 본 관점에서는 일단은 화를 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인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병화,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인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용신을 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으로 드러나진 않았기 때문에 공력은 좀 떨어진다 손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운에서라도 인출이 되면 좋겠고요. 만약에 생시에서라도 뭐 병정화가 천간으로 투출한다든가 아니면 인을 가지고 화국을 형성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선생님 뭐 목이 왕하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경술이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되면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목이 왕하고 인목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봄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꽃을 피워야 되고요, 새싹을 틔워야 되고 지금 한참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에 있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아무리 왕하더라도 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광절이죠, 묘월이에요. 그러면은 모광절에 뭐 나무도 갖다 심고 꽃이도 심고 하는데 물 없이 그 나무들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래서 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용도는 목을 생해주어서 왕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거니까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르지 않도록 뿌리와 줄기를 촉촉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절제한다라기보다는 수를 생해서 수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 또 역시나 아까 또 이론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양인이 있기 때문에 경금이 있게 되면 양인 가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토가 있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기토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토가 이렇게 간목하고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이거는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돼요. 탐합. 그러니까 뭐예요? 기토는 기토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간목은 기토를 탐하느라고 용신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경금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경금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위축이 되기 때문에 탐합을 하려고 하더라도 약간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국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화가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단점이라고 하면 자수도 하나 얻었고요. 그 다음에 경금도 얻었다. 경금이 약간 뿌리가 약한 것은 좀 흠이긴 하죠. 그죠? 일단 천간에 있는 것은 뿌리가 있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흠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용신은 인중의 병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보는 견해에 따라서 경금을 용신으로 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아까 뭐랬죠? 춘불용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봄에 나무는 뭐예요? 성장하는 성목이 아니라, 다자란 나무가 아니라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를 취용해서 목의 기운을 갖다가 발산시키게 되면 봄의 나무가 이파리를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목화통명이 되는 그런 사주가 더 좋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화가 없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경금으로서 작벌할 을 수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봄이라고 하더라도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그냥 배서 이제 동량주 물론 쓸 수 있겠지만, 봄의 나무는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배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잔가지 치는 정도의 용도면 모르겠지만, 성장하는 나무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미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한 80% 정도 사주에 화가 있다라고 하면 화를 용신으로 보시고요. 금은 용신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시. 이 또한 묘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묘월은 모강절, 간목이 일간이 왕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임목까지 본 상태에서 간목이 투철하게 되면 이건 목이 아주 태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태왕이라고 하는 걸 지극히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연지의 자수, 시지의 자수가 있으니까 이건 목이 너무 왕한 것으로 봐서 역시나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경금이 뿌리가 없어요. 이 경금 가지고는 이 왕목을 갖다가 절제하거나 작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토다금결, 목왕금결이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모강금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목이 되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절제시키고 목을 베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목이 왕하게 되면은 금이 무너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능히 쓸 수는 없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월, 인월의 목은 춘절의 목은 오히려 인중에 화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경금보다 어떻습니까? 술을 생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병인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목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묘월에 임목 거기다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용신은 반드시 병화로서 왕목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 수가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쁘지 않다. 목이 왕한데 수가 있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봄에 목이 왕한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봄의 가뭄 든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목이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수는 한 점 정도 있는 것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용도로 쓰면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지만 경금은 수를 생하는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신시가 되는 것은 화가 약해진 임신시, 개유시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우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중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화가 수의 억압을 받아서 이거는 용신이 억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아무리 묘월에 물이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 하더라도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 이렇게 금의 뿌리를 둬서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은 국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인월에 신금을 보게 되면 인신상충이 되다 보니 뭐예요? 녹을 충하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다 보면,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일시상충 되다 보면은 이건 매우 간목이 부러지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되는 것이고요. 봄에 나무가 눈비, 서리가 내려서 나무가 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개유시는 썩 좋은 생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생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오늘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 비교 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
비교 사주는 김효년, 정묘월, 갑자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같이 공부했던 사주죠. 2020년 3월 12일 목요일에 태어난 사주 경자년 김효월 갑인 1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똑같은 경우는 이제 묘월의 갑목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목이죠. 양목이면서 대립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왕하다라고 하는 이제 성목으로 봐요.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요.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자라고 있는 나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 성목이 됐을 때는 다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경금으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갑목이 생목이었을 때는 이때는 수라든가 화로서 수화로서 갑목을 생조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월이라든가 춘절은 봄을 뜻하는 것이고요. 하절은 여름을 뜻하는 것인데 춘하절 즉 봄, 여름의 나무는 성목이 아니라 자라는 나무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봄에 나무가 새싹을 띄우고 꽃을 피우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 정도 됐을 때는 열매를 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춘하절 봄, 여름의 나무는 성목이 아닌 생목으로 보는 것이고 추절인 가을과 동절인 겨울의 나무는 이때는 다 자란 나무 한 해의 동사를 다 짓고 가을과 겨울이 되게 되면은 나무가 이제 쇠잔해지고 나무가 마르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다 자란 나무 즉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갑목으로서 뭐 벨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장신구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춘하절이냐 추동절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물론 이제 춘절이라든가 하절에도 목이 너무 왕할 때는 경금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좀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땐 생목의 경우에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로 보는 것이고요. 가을에는 수를 생하면 안 되고 오히려 도끼나 전기톱으로서 갑목을 작벌하는 용도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했던 요 명식 갑목이 묘월에 태어났던 요 명식도 춘절에 태어난 나무이기 때문에 아직은 생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비교 분석해서 보는 사주 또한 갑목이 묘월에 태어난 나무로서 생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작벌하기보다는 화를 얻어서 아까도 이거 치다가 안 됐는데 목화 통명이 되는 것이 좋다. 목화 통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봄의 목에 화를 보게 되면 마치 나무가 꽃을 피우는 나무가 목련꽃을 피우고 매화나무가 매화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갑목이 묘월에 태어났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왕절이죠. 목왕절에 해당이 되고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양인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이 있을 때는 이렇게 경금이 칠살이 있기 때문에 양인 가살이 되지만 이렇게 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화를 보게 되면은 목생화해서 이거는 수기 유행이라고 그래요. 갑목이 왕할 때 갑목의 기운을 발산시키게 되면 저것이 바로 목화통명이 돼가지고 갑목이 꽃을 피운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뿌리 없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갑목이 묘월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갑목이 연지에도 묘목을 받다라고 하면은 갑목이 이것은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양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갑목이 양인을 두 개를 봤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왕한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목이 왕한 중에 기토가 뿌리 없는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자수 갑자일주인데 갑자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보스기질이 있고 좀 그러니까 주관도 분명하고 자존심도 강한 그런 체질의 양이까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무서운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관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저돌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군인, 경찰 뭐 이런 거 검찰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은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지
왠지 기토가 있긴 한데 목이 너무 왕하죠. 목이 너무 왕하고 기토는 뿌리가 없으니까 왕목에 의해서 기토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목극토가 되잖아요. 목극토가 되게 되면은 목이 토를 극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원래는 목극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극해서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목극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토를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흙은 있는데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그냥 굳어져 가지고 그냥 아무런 용도가 없는 땅이죠. 여러분들 집에 텃밭이라든가 화분이 있는데 화분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다 씨앗을 심는다거나 난주를 심는다거나 화초를 심는다거나 해서 그 화분에 있는 흙을 써야 되는데, 화분은 있는데 화분 안에 흙은 담겨져 있는데 씨앗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아무 용도 없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목극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극토 함으로써 토의 용도가 생기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있어서 뿌리를 내려야지만 목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목극토라고 하는 그게 개념은 공존의 관계, 공생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하나를 극해가지고 이렇게 못살게 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극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나쁜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고, 상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고 상극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원래 상극의 개념은 공존하는 관계, 공생하는 관계,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목이 토를 극하는 중에 이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토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산토가 된다 그래요. 산토가 되고 내년 박토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분은 조그만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화초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 뿌리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흙이 다 없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고 똑같죠. 그것이 산토 내지는 박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극토 하는 것이 원래 공존, 공생관계인데, 목이 너무 많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이 산토되고 박토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토가 너무 많고 목이 너무 약하게 되면 토다 목절이 되죠. 토다 목절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목극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중화가 잘 되어 있을 때는 공존 공생 관계로 놓고 보는데, 이것이 목이 너무 왕하고 토가 약하게 되면 산토 박토가 돼서 토가 완전히 극을 받아서 이거는 그야말로 목극토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토가 너무 많은데 목이 약하게 되면 이거는 토가 너무 많아서 목이 부러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극의 관계도 극하는 것과 극을 받는 것이 서로 중화가 이루어지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중화가 깨졌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목극토의 관계뿐만 아니라 토국수의 관계, 수국화의 관계, 화극금의 관계, 금극목의 관계, 똑같이 공존 공생의 관계를 보지만 어느 균형이 깨졌을 때는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놓고 봤을 땐 간목에 묘월이 태어나서 연지에도 묘목이 있고 자수까지 있으면, 이 자수는 결국은 자묘형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론 자묘형을 무례지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무례지형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전문용어로 애가 무례하다, 전문용어로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수가 목을 생해주니까 목이 더 왕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목이 왕해질수록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더 박토가 되고 더 산토가 되다 보니까 토는 없어지게 되겠죠.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을목이라든가 이런 걸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다시 군비쟁제라든가 군겁쟁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정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병화, 그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태양지화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지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고,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촉지화라고 그랬어요. 등촉지화.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어요. 목다화식. 그래서 지금과 같이 목다화식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목다화식. 그래서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라이터 성냥불에다가 장작 엄청나게 얹어놓으면
성냥불이 꺼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목이 너무 많은 중에 정화 하나 가지고는 목도화식 되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충분하게 통관을 못 시켜준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왕목에 의해서 기토가 극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생시는 병인시 같은 것이 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병인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모강절에 임목같이 보게 되면 선생님 목이 너무 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병화가 있게 되면 이 병화는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왕목의 기운을 설계시켜 줄 수 있겠고 특히나 정화만 있었을 때는 목다화식이 되지만 뿔이 있는 병화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충분하게 목을 설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는 능히 기토를 이렇게 생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묘시가 됐을 때는 음목이 묘목이 너무 많고 정화 자체도 목다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좋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임신계유시도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생시 병인시에다가 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주가 을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을해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이거는 해묘 합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일간은 뭐 이렇게 정화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는 크게 없으니까. 근데 묘목 그다음에 을목 다 승목에 해당이 되죠. 자수 해수까지 있으면은 이 자체가 묘목에다가 인목이 없는 중에 묘목에 이렇게 묘목이 많고 을목이 있는 다승목 해자가 있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져요. 한습. 그러면 아무리 정화라 하더라도 한습한 목이 많게 되면 이거는 목다화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다화식. 그러면 저 정화는 좀 약간 힘이 없겠죠. 물론 이 사주가 당연히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정화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이렇게 역행해서 금수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나마 병인대운은 나쁘지 않아요. 병인대운은 물론 생시에서 병인시가 됐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대운에서 10년간 병인은 충분하게 인에다가 병화가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기토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을축대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토이지만 을목이 투출하게 되고 연간에도 을목이 있겠죠. 그러면 왕목인 간목, 을목이 요 기토를 갖다가 이때는 목극토해요. 목극토하죠. 그런데 토가 약하고 목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산토, 박토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제 을축, 갑자, 개 다 수가 왕해지니까 음습해지죠. 신유 경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좋은 기토 입장에서는 좋은 그러한 환경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목에 의해서 음토인 기토 완전히 산토 박토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중에서 간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 밥통이죠. 밥통 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일단 목이 너무 왕해서 박토가 돼서 토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위암에 걸려서 고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암이 전이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간암까지 전이가 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 굉장히 중화가 안 이루어졌죠. 그죠? 목이 너무 왕한 중에 이 목을 설기순세하거나 내지는 금이 있어서 억제를 하거나 이렇게 사주가 가야 되는 것인데 일지자수 시지 해수가 있으면 어차피 수생목이 더 왕해지는 중에 정화 하나만 가지고는 왕목의 기운을 설계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왕목이 정화 자체가 목생화 화성토에서 기토를 생해주는 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왕목에 의해서 기토가 어떻게 돼요? 박토가 돼서 문제가 된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운세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인대운은 괜찮고요. 을축대운 같은 경우에도 기토가 뿌리를 둘 수 있다 손치더라도 역시나 을목 7살이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을목이라고 하는 건 7살이죠. 그래서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기토는 역시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박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